하루도 빠짐없이 돌렸습니다.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내일은 나타날 것 같아서 그렇게 31년이 지났습니다. 성수동 골목 끝 흰 간판 하나. 박순옥은 그 글자 앞에서 3초를 멈췄다. 온기. 입안에서 한번 굴려봤다. 따뜻하다. 이름이 따뜻하다.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낡은 감색 패딩 안으로 11월의 찬 공기가 비집고 들어왔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한다. 63세 몸으로 고급 한식집 주방 보조. 그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홀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 흰 셰프복, 단정히 묶은 검은 단발, 등이 곧은 사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확인하다 고개를 들었고 순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심장이 머리보다 먼저 알았다. 머리가 따라가기도 전에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관통당한 것처럼 뜨겁고 아프고 멈출 수가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저렸다. 그 얼굴이었다. 아니, 그 얼굴일 리 없었다. 31년이 지났다. 4살짜리 아이가 35이 됐다. 그래도 순옥은 시선을 천천히 내렸다. 그 사람의 손을 봤다. 크고 거칠고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 오랜 노동이 쌓인 손. 그 손이 클립보드를 쥔 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도 저런 손이었는데. 어머니, 오늘 첫 출근이시죠? 홀 매니저가 먼저 다가왔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셰프는 이미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뒷모습, 검은 단발이 어깨 위에서 살짝 흔들렸다. 그 뒷모습을 보다가 순옥은 생각했다. 오른쪽 귀, 거기 흉터가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을까? 이 여자는 31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전국 경찰서를 다 들렀습니다. 이름 모를 보육원 앞에서 몇 날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리가 꺾였고 남편이 떠났고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들어간 고급 식당에서 31년 만에 그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문제는 딸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자기 엄마인지. 31년 전 부평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눈을 판 사이 사라진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식당, 주방 보조 자리에 지원해온 63세 이 여자인지 딸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한 엄마가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3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 평택, 오래된 재래시장, 장날이었습니다. 박순옥은 32살이었고 좌판 앞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고 딸 지안이는 바로 옆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나이 4살,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엄마가 끓인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던 아이. 그날 장은 유독 붐볐습니다. 사람 냄새, 고기 굽는 연기, 확성기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순옥은 정신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몰렸다 빠졌다 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손님 거스름돈을 세면서 잠깐, 정말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풍선 파는 곳이 어딨는지 찾으러 간 거겠지. 바로 옆일 테니까. 잠깐이면 돌아오겠지. 근데 1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목이 막히기 시작한 게 지아나. 처음엔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다음엔 크게. 그 다음엔 뛰면서. 그날 박순옥은 시장 전체를 12바퀴 돌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주방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순옥은 냄새로 기억합니다. 고기 굽는 연기, 시장 바닥에 고인 생선 냄새, 어디선가 날아온 설탕 냄새, 장날 특유의 그 뒤섞인 냄새가 31년이 지난 지금도 재래시장 근처만 가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날이 따라옵니다. 플라스틱 의자, 양갈래머리, 호호 불던 입김. 순옥은 그날을 수천 번 되감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놓쳤는지, 뭘 다르게 했으면 됐는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 손님 거스름 돈을 나중에 셌으면, 아이 손을 잡고 있었으면,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 봤습니다. 밤마다 누울 때마다 그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있는 건 그 텅 빈 플라스틱 의자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순옥이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을 때 담당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아 신고는 많습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안에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고. 첫날 밤은 시장 입구에서 지새웠습니다. 돌아올 것 같아서, 엄마가 거기 있는 걸 알면 돌아올 것 같아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창호는 처음엔 같이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직접 찍었습니다. 박지안, 4살, 키 102cm, 양갈래머리. 사진은 그의 봄 놀이터에서 찍은 것으로 썼습니다. 아이가 그네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수백 장 들고 다니며 붙였습니다. 평택, 수원, 인천, 서울.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창호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습니다. 전단지 붙이러 가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은 그게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처럼 무너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이창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그냥 살자. 순옥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하자는 게 무슨 말인지, 살자는 게 무슨 말인지, 지안이 없이 사는 게 사는 건지. 그날 밤 순옥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진저리가 나도록.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전단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창호가 집을 나간 건 그로부터 2해 후였습니다. 짐을 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안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서, 틀리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아서. 이창호가 나간 뒤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평택집을 팔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찾으러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조립, 마트 계산원, 아파트 청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일했고 번 돈으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고 보육원 앞에 섰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았고 아동실종센터 직원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지안이요.
1993년생이요. 4살 때 인천 부평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수십 번이었습니다. 수백 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말,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것.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30대가 갔습니다. 40대가 갔습니다. 50대를 지나 60을 넘겼습니다.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쉬면 생각이 왔습니다. 생각이 오면 그 장면이 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풍선, 호호. 서울로 올라온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지인이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방 보조 자리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별 기대 없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식당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옹기, 성수동, 한식 코스 요리 전문점, 오너 셰프 이지안. 사진이 있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 셰프복을 입은 여자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플레이팅에 집중하고 있는 사진. 순옥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작아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그냥 일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을 직접 봤습니다. 순옥은 주방 구석에 배정된 자리에 서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검지, 첫마디가 없는 손, 20대 초반 고기 써는 기계에 쓸린 자리. 그 후로 30년 넘게 이 손으로 밥을 짓고 그릇을 닦고 살아왔습니다. 지안이가 어렸을 때 이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손 왜 짧아? 그때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가 먹었어. 아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그 손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손이 아프지 않게 해주려는 것처럼. 4살짜리 아이가.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뒤쪽 홀에서 저 셰프가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목소리가 내 딸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 있어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오른쪽 귀 뒤 머리카락이 갈라지는 자리 바로 아래. 손톱만 한 크기의 오래된 흉터. 순옥은 그 자리에서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내려앉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거칠고 오래된 무언가가 31년 동안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목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는 이미 지나쳤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순옥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릇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로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대로 버텼습니다. 퇴근까지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순옥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순옥 탓이었습니다. 지안이 나이 3살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귀 뒤쪽이 블록 모서리에 부딪혔고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순옥이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고 피를 보고 자기가 더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고 봉합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바르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남았습니다. 순옥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크면 신경 쓰지 않을까? 머리를 짧게 자르면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흉터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31년 뒤에 딸을 알아보는 증거로 쓸 줄은. 그날 밤 순옥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첫째, 이름이 다릅니다. 박지한이 아니라 이지한입니다. 성이 다릅니다. 입양됐다면 성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맞습니다. 35. 지한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35입니다. 셋째, 흉터, 오른쪽 귀 뒤 같은 자리. 넷째, 손 모양, 크고 뼈마디가 굵고 오랜 노동의 흔적이 있는 손, 나를 닮은 손.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4살짜리 얼굴. 지금 저 셰프의 얼굴에 그 얼굴을 겹쳐봤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눈이 날카롭고 입술이 얇은 얼굴. 아이 때의 그 얼굴이 어른이 됐다면, 31년이 그 얼굴 위를 지나갔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63세 여자가 남의 식당 주방에서 사장한테 저 당신 엄마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터 하나 보고, 손 모양 보고,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그 뒤로도 살 수 있습니까? 순옥은 그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틀렸을 때를 생각하면 몸이 굳었습니다. 31년 동안 버텨온 것이 그 한 번의 오판으로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장은 이미 알고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주방에서 야채를 다듬으며 순옥은 홀 쪽을 살폈습니다. 셰프는 아침부터 재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납품 온 채소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시 빼두었습니다. 말없이 꼼꼼하게. 그 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소를 쥔 손, 뼈마디가 굵고 손목이 가는 큰 손. 순옥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지 천마디가 없는 손, 그 아래로 손바닥이 넓게 펼쳐지는 손, 손금이 선명한 손. 지한이가 어릴 때 순옥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제일 커.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엄마 손이. 순옥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뿌리를 다듬는 척하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주방 안에 다른 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때 홀 매니저 박미진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에 익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순옥은 다시 팥뿌리를 다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셰프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된장조림은 뿌리채소 좀 더 두껍게 썰어요. 목소리가 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 순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팔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된장조림, 뿌리채소. 사진 속 아이는 7살쯤 돼 보였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어딘가 먼 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답지 않게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눈을 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전체가 순옥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순옥과 액자 속 아이뿐이었습니다. 지아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맴돌다 그냥 사그라졌습니다. 홀 매니저 박미진은 그날 오후 내내 순옥이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긴장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사람 특유의 허둥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홀 쪽을 살폈습니다. 셰프를 보는 눈이 이상했습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를 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뭔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게 넘치지 않도록 꾹 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다 액자 앞에서 멈춘 것을 미진이 봤습니다. 등을 보고 있었으니 표정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 그 어깨가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직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서비스업을 해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사람. 그 눈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 사진 속 아이를 아는 것 같다. 미진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래 서 계셨죠? 잠깐 앉으세요. 순옥이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숨기려는 듯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사진 보고 계셨어요? 사장님 어릴 때 사진이에요. 입양 가정에서 찍은 거래요. 좀 특이하죠. 아이가 웃는데 눈이 안 웃어서.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고른 사진이에요. 왜 하필 이 사진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솔직하게 찍힌 거라고 했어요. 그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보인다고. 그 말이 순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그대로 보인다고. 찾아줬어야 했는데. 더 빨리 찾아줬어야 했는데. 저 아이가 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는 혼자 저 눈으로 자라났습니다. 미진은 순옥의 얼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장님이랑 전에 아시는 사이세요? 순옥은 잠깐 멈췄습니다. 부정하면 됩니다.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 여자가 더 캐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순옥은 결국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이 순옥에게서 천천히 걷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방은 바빠졌습니다. 순옥은 그릇을 닦고 재료를 나르고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이 줄었습니다. 그게 일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된장 조림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 안에 퍼지는 된장 냄새, 뿌리 채소가 푹 익는 냄새, 달고 짜고 구수한 냄새, 순옥이 평생 만들어온 냄새였습니다. 젊을 때 좌판에서 팔던 국밥 옆에 늘 함께 두던 반찬, 지안이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 셰프가 직접 마지막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보고 뭔가를 더 넣고 다시 맛보고. 순옥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을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이라 해도 내가 가르쳐 줬을 리 없습니다. 4살에 헤어졌으니까.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된장조림이 그렇게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만드는 음식이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된장 냄새를 맡으며 짓는 표정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맡은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이 짓는 표정 같았습니다. 눈이 살짝 먼 데를 보는 그 표정. 액자 속 아이가 짓던 그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순옥은 식당 골목을 나오면서 가방 속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칸에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사진. 놀이터 그네 위에서 웃는 아이. 4살 박지안. 사진을 꺼내서 가로등 아래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낮에 식당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셰프 이지안의 사진. 2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수년 전에 한 차례 연락을 드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던 번호로요. 순옥은 손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고시원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너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이에요. 2019년 봄이요. 7년 전. 순옥은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2019년. 봄. 그때 어디 있었나? 경남 창원에서 공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오래 쓰던 번호를 해지하고 새 번호로 바꾼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요금이 밀렸었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번호가 결번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이후에 재접수 처리가 됐는데 어머니 쪽에서 별도로 연락을 안 주셔서 그냥 대기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찾으셨던 겁니까? 담당자가 잠깐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쪽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시에 연락을 드리려 했다는 것까지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머니가 직접 다시 접수하셔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안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릎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에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 상태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순옥은 이불을 쥐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전에 이미 연락이 왔었는데 번호가 바뀐 탓에 못 받았습니다. 그게 7년 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순옥이 모르는 채로 7년이 흘렀습니다. 그 7년 동안 순옥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이미 찾아진 줄도 모르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이 식당 사장 이지아는 엄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 부모가 말해줬을 수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딸이 맞다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7년 전에 센터가 연락을 했다면 이지안도 어느 시점에 그 사실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그러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찾아오지 않았을까? 연락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몰랐거나 알았는데 오지 않기로 한 것이거나 순옥은 두 번째 가능성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알았는데 오지 않기로 한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4살에 헤어졌고 30년 넘게 혼자 살았고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차린 사람입니다. 그 삶에 느닷없이 친엄마가 나타나는 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식당에서 그 사람 그릇을 닦으면서 그 사람이 모르게 옆에 있는 겁니까? 아침이 왔습니다. 순옥은 씻고 위생복을 챙겼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파마머리, 굽은 어깨, 63. 지안이가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4살에 헤어졌으니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한다 해도 이 얼굴이 그 얼굴과 같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1년의 세월이 이 얼굴 위를 다 지나갔으니까 순옥은 거울을 잠깐 더 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서 일하면 됩니다. 오늘도 그릇 닦고 재료 나르고 시키는 일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셰프는 이미 주방에 있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직원 중 가장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재료 상태를 보고 오늘 메뉴를 머릿속에서 짜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들어가자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를 봤습니다. 순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2걸음이었습니다. 셰프가 테이블을 닦는 자리까지 2걸음이면 됐습니다. 순옥은 행주를 들고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같이 닦는 척하면서 그냥 일하는 척하면서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셰프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모서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검은 단발이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이로 오른쪽 귀 뒤가 열렸습니다. 순옥은 봤습니다. 손톱만한 크기, 희고 납작하게 아문 흉터, 귀 뒤 바로 아래, 머리카락이 갈라지는 그 자리. 32년 전 블록 모서리에 부딪혀서 난 그 흉터. 내가 아는 그 흉터. 순옥은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냥 닦았습니다. 셰프는 자기 테이블을 다 닦고 일어섰습니다. 수고하세요. 짧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행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의자를 하나 잡고 거기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31년 동안 찾던 사람이 지금 저 주방 안에 있습니다. 그 확신이 오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맑아지는 게 아니라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31년치 무게가 한꺼번에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냥 조용한 것. 그리고 그 조용한 밑에서 다른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순옥은 그날 오후 내내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찾아 헤맸고 지금 찾았으니까 말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이지아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만든 사람입니다. 친엄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순옥은 알지 못합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찾지 말았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센터에서 7년 전에 연락을 했고 그 사실을 이지안이 알고 있는데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거라면 그건 이지안이 내린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뒤집을 권리가 있는지 순옥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31년 동안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내가 찾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도 만나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미진이 주방 앞에서 순옥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이 다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미진은 홀 구석 테이블로 순옥을 데려갔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순옥이 앉았습니다. 미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꺼낼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느낌이고 어머니한테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순옥은 기다렸습니다. 혹시 사장님 찾으러 오신 거예요? 방안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미진의 눈을 봤습니다. 정면으로 봤습니다. 미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책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눈이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는지도 아직 몰라요. 어머니, 흉터를 봤어요. 미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전에 사장님이 머리 올릴 때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봤습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꿈에서 냄새가 났다고, 어릴 때 맡았던 냄새인데 뭔지 모르겠다고, 순옥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씹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꺼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눈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31년이 지나서도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로, 어디서 맡은 건지도 모른 채로, 꿈속에서 그 냄새가 났다고, 그게 된장 조림 냄새인 것 같다고, 엄마가 끓여준 된장 조림 냄새를. 순옥은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미진이 맞은편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순옥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정할게요.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움직일게요. 미진은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말해야 하는 건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건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이 생각났습니다. 지안이 30살 생일 때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조촐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갔을 때 지안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버려진 건지 잃어버려진 건지 몰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술 기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생각해온 것을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내가 화내야 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거든. 근데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미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려진 건지 잃어버려진 건지. 지금 그 답이 그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재료를 날랐습니다. 셰프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순옥이 된장 조림을 만드는 날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주방 보조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당 조리사가 자리를 비웠고 재료가 준비돼 있었고 순옥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뿌리 채소를 넣었습니다. 불을 조절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30년 넘게 반복해온 그 순서대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잠시 후 셰프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멈칫했습니다. 냄비 쪽으로 다가와서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셰프가 다시 한번 맛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옥을 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뭔가가 걸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손에 익은 대로요. 간이 제 레시피랑 똑같아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셰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주방을 나가면서도 한 번 더 순옥 쪽을 봤습니다. 짧게, 빠르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고시원 방에서 짐을 꺼냈습니다. 캐리어 하나. 오래된 검은 캐리어. 그 안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지갑 속 사진 한 장.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됐습니다. 된장 조리밀로 셰프가 뭔가 눈치챘을 수 있습니다. 미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어지면 어딘가에서 터집니다. 그 전에 내가 정리하고 나가야 합니다. 저 사람 삶에 내가 먼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선택해야 합니다. 만날지 말지, 알지 말지. 그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순옥은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내일 퇴직 의사를 전하고 조용히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진이었다. 순옥은 받았다. 미진이 말했다. 어머니, 저 지금 사장님이랑 얘기했어요. 순옥의 손이 굳었다. 제가 말하면 안 됐는데 말해버렸어요.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미진이 울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이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말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전화에서 미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됩니까? 이렇게 울고 난리 피우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진도 참다 터진 거겠지요. 지안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어땠는지. 순옥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캐리어를 봤습니다. 다 싸놓은 짐. 내일 나가려고 싸놓은 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해버렸다면 지안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방 보조 할머니가 자기 친엄마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내일 식당에 가면 마주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합니까? 순옥은 캐리어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걸 3번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갔다가 쫓겨나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당 앞에 섰을 때 시간이 아직 이른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옥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 셰프복을 입지 않은 채였습니다. 평상복이었습니다. 베이지 린넨 셔츠, 머리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직 잠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순옥을 봤습니다. 순옥이 지안을 봤습니다. 홀 안에 아침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아직 새소리도 없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홀 한쪽 테이블로 걸어가서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순옥을 보지 않은 채로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옥은 앞치마 끈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미진이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안 됐는데.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크고 뼈마디가 굵은 손, 오래 일한 손. 순옥은 그 손을 봤습니다. 자기 손을 봤습니다. 왼손 검지가 없는 손. 지안이 물었습니다. 그 손은 왜 그래요? 기계에 다쳤어요. 젊을 때.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을 봤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40년 가까이. 지안이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꿈에서 그 손을 봤어요. 어릴 때부터. 순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없는 손이 나를 안아주는 꿈. 근데 얼굴은 안 보였어요. 항상 창밖으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첫 번째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가게 셔터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지안을 봤습니다. 31년 동안 찾던 얼굴이 지금 두 발짝 앞에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35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없고 눈이 날카롭고 입술이 얇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얼굴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닦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31년 동안 눌러온 것이 이 얼굴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 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 버려진 건 아닌 거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응.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를 내뱉는데 31년이 걸렸습니다. 잃어버렸어. 장날이었어. 눈을 잠깐 판 사이에 지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순옥은 그것을 봤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못 찾으셨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대답했습니다. 전단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을 돌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서 센터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안이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순옥이 말을 끝내자 지안이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아버지, 헤어졌어. 오래됐어. 저 때문에요? 순옥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서로 못 버텼어.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골목이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안이 테이블 위에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 이름 왜 옹기인지 아세요? 순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그 손이 나를 안아줄 때 따뜻했어요. 그 느낌 하나가 기억에 남았어요. 얼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만 있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 순옥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옹기라고 지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고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안이 그걸 봤습니다. 지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옥의 손 쪽으로, 순옥의 왼손, 검지 첫 마디가 없는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올렸습니다. 순옥은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손바닥의 온도, 크고 거친 손의 온도, 나를 닮은 손의 온도. 식당에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로, 두 사람의 손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 지금 많이 복잡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해요. 지안이 눈을 들었습니다. 순옥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게 보였습니다. 31년치 공백이 한아침에 다 채워질 리 없었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치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나중에 순옥은 그날 아침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손이 맞닿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면 됐습니다. 31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를 다녔습니다. 번호가 바뀌었고 남편이 떠났고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당에서 따뜻하다는 이름의 이 식당에서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것이 끝인지 시작인지는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채워야 할 시간도, 꺼내야 할 말도, 풀어야 할 감정도, 그것이 다 풀릴지 아니면 끝내 풀리지 않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오늘 아침 이 식당에서 두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맞닿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먼저 치우지 않았다는 것. 딸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전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식당, 같은 아침.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건지, 잃어버려진 건지를 31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기다려주세요.